안녕하십니까. 화도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마조 일할 공안에 대한 송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칙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조 일할의 낙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와 대용이라고 하는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염송들을 보면서 깊이 좀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이 제참하러 마조를 찾아왔습니다. 공부가 7, 8알이 돼서 눈이 이미 7, 8부 열렸고, 와서 떡 스승인 마조선사를 딱 만나러 왔더니 마조선사가 이게 불자를 이렇게 세워서 들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마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자를 원래 자리에 갖다 걸어놨다. 그랬더니 백장은 아무 말 없이 양구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조선사가 네가 그 입을 열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법을 편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 즉차용이냐 이차용이냐, 이 질문이 참 좋았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백장이 가서 마조처럼 똑같이 불자를 들고 와서 이렇게 뜩 들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똑같이 백장도 스승처럼 불자를 원위치에 갖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마조가 병력같이 일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멀었다. 3일 동안 기가 멀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선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우재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뒤가 이게 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 공간을 뒤에 붙이는 거죠. 앞뒤가 전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앞뒤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 위에 생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일할은 어떠한 일할인가? 일할의 낙처가 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 3일 동안 기가 멀었다가 백장이 화련대오했다. 그래서 마조의 법을 이어서 백장상에 주하고 있었다. 그때 황벽이 왔어요. 황벽이 와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마조 스님을 좀 뵈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이미 천하하셨네. 백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원구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제참인연 마조를 만나서 마조 일화를 당해서 3일 동안 기가 멀었다가 내가 깨어났네 하는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황벽이 자기도 모르게 불각토설했다. 자신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당하에 언하에 개호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백장이 황벽에게 너는 그냥 마조선사의 법을 이어라. 나는 3일 동안 기가 멀었는데 너는 그런 과정도 없이 곧바로 깨치는구나. 너는 마조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스님을 통해서 마조선사의 법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기지용, 큰 기틀을 쓰는 법을 배웠으면 쓰는 용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곧바로 마조선사의 제자가 되면은 향후에 저의 제자들이 다치게 됩니다. 아손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조, 백장, 황벽으로 이어지는 법맥이 구성이 됐고, 그 밑에 천하의 임제가 와서 임제종이 펼쳐져서 진짜 그야말로 자손들이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중국 선종 5가국의 가장 강력한 종파가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다음 베트남 이런 그 여러 나라에까지 지금까지 임제종의 아손들이 그대로 법선이 이어져서 법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선입니다. 전 세계의 북방의 선종은 이와 같이 펼쳐져 있고 가장 활발한 것이 임제종이다. 그 임제종의 시작이 되는
마조 1할의 낙처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게 안목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문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불안원선사의 그 송부터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괴불조가 이변농하니 납승해약 험종풍고. 이 괴자는 걸괴자입니다. 불자를 걸었다. 이 불자를 걸어둔 걸 말한 거예요. 불자를 딱 걸어놓고 조가 그랬으면 조는 만날 조자거든요. 가라고 하는 건 꾸짖음 당하는 거예요. 꾸짖음을 만났으니 백장이 너는 양편피 두 입을 열어서 어떻게 중생을 위하겠느냐 그랬을 때 스승처럼 똑같이 불자를 들고 이렇게 들었다가 즉해서 쓰냐 여의고 쓰느냐 했더니 원래 자료 갖다 걸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갖다 걸었는 상황을 괴불이라 그랬어요. 불자를 갖다 걸었더니 조가 꾸짖음을 당했다. 조가라고 하는 이 꾸짖음을 당했다는 게 마조로부터 일하를 당한 내용을 조가라 그랬습니다. 꾸짖음을 당해서 귀가 문듯 먹었으니 귀가 문듯 먹으니 납승이 어찌 종풍을 시험한 것과 같겠는가. 이게 이 종풍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원행사와 석두선사가 이 이야기가 나왔던 돌부자 수일족 무딘 도끼를 주십시오 했더니 청원선사가 다리를 쑥 내밀었다. 그랬더니 절을 하고 쑥 갔다. 법을 그렇게 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원행사하고 이제 이쪽은 남악회양이단 말이죠. 그죠? 남악회양인데 청원행사 밑에 석두희천이 나왔고 여기에 남악회양 밑에 마조가 나왔단 말이죠. 마조가 나왔어요. 여기에 석두희천이 찾아가서 법거량을 할 때에 남악회양선사, 마조의 스승인 남악회양선사가 너는 너의 질문이 태고생이다. 너무 높다 말이네. 대고생 혹은 태고생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질문만 하냐. 향하의 질문을 좀 해라. 향하의 질문을. 너는 전부 향상의 질문만 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부처님의 뭐 성인의 해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향상의 말만 했더니 이게 지금 청원으로서부터 석두까지 내려오는 가풍이 이 향상의 가풍이었거든요. 근데 남악회양 같은 경우는 설사일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마조로 쭉 내려오는 가풍은 향상만 주장하지 않는 가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조라고 하는 분에게는 남악과 청원, 여위에 이제 육조가 있고, 그죠? 이 두 가풍이 이까지만 해도 향상과 향하의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향하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듯이 질문을 했어요, 남악이. 근데 여기는 마조가 일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조 일할이 임재선사가 말했을 때 이 할의 낙처가 뭐냐면 향상의 일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재록에 보면. 여기는 향상의 일할이다. 마조가 했던 이 백장에게 했던 할은 향상의 일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향상은 이 청원에서 석두로 내려오는 이 가풍에서 마치 전배 특허처럼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남악은 석두에게 너무 너 향상만 주장하고 있어. 이랬지만 이 법을 이은 마조에는 또 향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풍을 시험한다는 말이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납승이 어찌 종풍을 시험한 것과 같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마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조는 한마디로 진정한 조사성의 시작이라고 하고 마조의 제자가 80여 명이 있었다. 눈발근이만 해도 80여 명만 있었다고 하고 마조의 별명을 이제 자파점 혹은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편을 총동원해서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에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상만 주장하거나 향하를 주장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모든 방편을 다 써서 총동원해서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해요. 자파점.
화엄경이 자파경이잖아요. 온갖 것 속에 진리가 다 있으니 향상으로 법을 설하기도 했다가 향하로 설하기도 했다가 자유자재로 설하거든요. 근데 그 이 향상의 일할이 법을 전할 때는 남악에서 마조로 내려와 가지고 마조에서 백장으로 내려올 때는 말이죠. 향상의 일할로 전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향상과 향하의 문제가 단순히 청원과 남악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뭐 좀 구분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석두 같은 경우는 해도 향상을 굉장히 강조해서 남악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서신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조로 오면 이것이 전부 다 통합되고 회통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종풍이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구절 한번 볼까요? 금광내후에 추생철하니 화학삼봉이 도탁공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탁공이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선오록에 보시면 금강의 뇌후, 뇌의 뒤니까 이제 이 머리를 뒤통수를 뇌후라고 한 거예요. 금강의 내후, 금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병력이에요. 바즈라라고 하는 게 이게 금강경이 바즈라거든요. 우리 금강저 하는 번개, 병력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금강경을 능이 끊어낸다.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병력 벼락이란 말이에요. 어느 거와 부딪혀도 자기는 부서지지 않고 남을 다 부수는 거죠. 이걸 금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왔고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자기는 부서지지 않고 유리도 다 자르고 뭐 온갖 세공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금강이란 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해놓고 그 이전에 생긴 금강산을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역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병력산입니다. 금강산은 벼락산이에요. 번뇌를 깨 부수는 벼락과 같은 병력과 같은 산이단 말이죠. 그래서 동진보안보살이 8만근의 금강저, 이게 번개처럼 이렇게 생긴 8만근의 금강저를 들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이 병력, 이건 일할이죠. 일할이 뒤통수에 쳐서 생철을 축 뽑아내니 생철을 뽑아냈대요. 뒤통수에서. 뭐냐면 번개와 같은 벼락이 일할로 쳐가지고 여기에 백장을 화들짝 깨게 해서 깨치게 만든 걸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화학삼봉의 도탁공이라,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말이죠. 화학산이 있어요. 화학산이 있는데 유명한 봉우리가 이 화학이 봉우리가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봉우리가 세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저기 청도 밀양 쪽에 가면 화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봉우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산 그러면 대부분 삼봉을 얘기합니다. 근데 삼봉이 눈앞에 산에 앞에 뒷산이거나 앞산에 삼봉이 있으면 뭘 왜 좋아하냐 하면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삼정승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그 산 전기를 타고 이제 삼정승이 난다. 우리나라의 정도전 선생의 그 어떤 호가 삼봉 아니에요? 정삼봉. 그러니까 삼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화학산에 삼봉이 있는데 허공에 거꾸로 졌다. 뒤집어져서 허공에 우뚝 솟았다. 지금 산봉우리가 세 개가 거꾸로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산이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천지가 개벽했다. 그죠? 세상이 뒤바뀌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코페르니쿠스 전에 하늘이 도는 거냐 땅이 도는 거냐 완전히 거꾸로 된 얘기가 나타났다 하듯이 완전한 어떤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걸 이러한 표현으로 선에서는 씁니다. 뭐 혁명 이런 단어보다 더 좋죠. 도탁공이라. 산하대지가 도탁공입니다. 허공 쪽에 거꾸로 져가지고 이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졌다. 허공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백장이 마조로부터 일화를 받은 내용을 설한 것이고 불하는 선사가 송이 두 개가 있죠. 농, 풍, 공 이게 지금 운자예요. 그 뒤에 다시 보죠. 우송하되 또 송을 하되 이번에 이제 황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비생 효자하고 국패유 모신이라 집이 이 빗자는 쌀질 빗자인데 살이 쪘다 이 말이죠. 근데 집이 부유하니
효자가 태어나고 나라가 부강하니 모신이 있도다. 이게 그 권모술수할 때 못자는 꾀알 못자인데 그다지 좋아하는 그 단어는 아닌데요. 여기서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패했을 때 이 패자도 그 보통 쓸 때 사망오패 할 때 패도 정치, 우리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눴을 때 이제 천자를 놔두고 주위에 있는 그 제후국에서 패권을 주고받잖아요. 뭐 진문공, 제환공 이런 분들이 다들 천자가 아닌데 자기들이 패권을 잡죠. 그래가지고 패왕이 돼요. 그래서 이 패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왕도 정치에 반대돼서 무력으로 정치를 좀 하는 건데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전국시대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그 전쟁만 일으키고 무도해지는 형태보다는 패도가 그나마 나은 거죠. 그래도 의리가 있고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지키는 법도가 있었잖아요. 뭐 계자추 같은 거 아시죠? 진문공 계자추. 진문공이 천하 패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도와줬던 계자추가 당연히 정승이 돼야 되는데 산에 가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나오니까 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안 나오고 죽었어요. 그날이 한식날이에요. 그래서 불을 피우지 않는다. 그날은 계자추를 추모하는 의미로 찬밥 먹는다. 그게 이제 한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어떤 그 내가 모셨던 왕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 훈구 공신이 돼가지고 문고리 권력이 돼서 완전히 그냥 모든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이 이루어지고 공수신태, 그죠? 노제에 나오잖아요.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몸은 물러나는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이러면서 예전에 선비들은 그래도 이 패권의 그 패자들에게 왕위를 만들게 해놓고 자기는 사라지고 응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이때가 이제 패였어요. 그러니까 국패유모신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약간이라도 맹자가 말했던 완벽한 왕도 정치는 아니고 무력을 좀 쓰고 서로 싸우기는 해도 나라가 부강해지니 이러한 충신이 있도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설명이냐? 나라가 부유하니 집안이 부유하니 효자가 나고 나라가 부강하니 충신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는 멋진 스승 밑에서 멋진 제자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황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마조에서부터 백장까지 또 백장으로부터 멋진 제자가 나는 황벽까지, 황벽이 곧장 마조의 법을 이어받아도 될 텐데 아닙니다. 저는 스님의 법을 이어야 됩니다. 저는 마조 스님은 뵙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효자가 났다 이 말이에요. 효자가 났고 나라의 충신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두벽 구추하니 그랬습니다. 이 좀 글자가 어렵죠. 권이라고 하는 건 주먹권입니다. 주먹. 손을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딱 지어가지고 말이죠. 이 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쪼갤 벽자입니다. 그 칼도가 있잖아요. 벽자에 칼도가 있어요. 쪼갤 벽. 입을 쪼갰다 그래요. 입을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추라고 해서 쳤다는 거예요. 벽을 그 주먹으로 그죠? 주먹으로 벽구 입을 열자 주먹으로 때렸다. 입을 열자 주먹으로 때리니 미도무아손이로다. 아손이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했구나. 이것은 황벽토소를 송한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에까지 이 입 얘기가 나오니까 황벽이 혀를 쑥 내밀었잖아요. 혀를 쑥 내밀면서 깨달음을 바로 언하에 개호하는데 주먹으로 입을 열자마자 때렸으니 후손이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구나 이랬어요. 이게 이제 백장과 황벽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속에는 뉘앙스를 좀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뉘앙스를 좀 깔고 있어요. 여기 임제까지 등장을 한다고 봐야 되죠. 임제까지. 나라 가정이 부유하고 효자가 나고 나라가 부강해서 충신이 있어지는 데까지 마조에서 백장, 그다음에 황벽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제자가 생겨나는 그런 건데 이제 입을 쑥 내밀었다. 근데 입을 열자마자 쑥 때려가지고 뭐 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황벽이 혀를 쑥 내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백장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너 법 이을래? 마조의 법을 이을래? 그랬던 것이 이제 뒤에 가서 아손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님의 법을 이어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후손이 없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 대한 백장의 법이 황벽에게 이어졌고 뉘앙스상으로는 임제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임제가 불법의 적적대의를 3번을 물어서 묻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20방씩 3회를 60방을 맞았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돼서 법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고 임제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손이 없어지지는 않았죠. 백장에게 곧장 법을 마조에게 잊지 않고 백장의 법을 이음으로 인해서 황벽의 법이 임제에게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어졌으니 백장이 황벽에게 법을 내려줬지만 그것이 결국은 황벽으로 하여금 더 올바른 법을 펼 수 있게 해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손으로 입을 열자마자 때린 것으로 표현했죠. 마조는 일화를 했어요. 마조는 일화를 해서 그 속에서 백장과 황벽이 깨쳤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황벽이 마조의 법을 이었다면 황벽이 임제에게 일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을 배운 거거든요. 이게 대기대용 가운데 백장이 대기를 이었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다 그랬어요. 마조가 법을 쓰는 법을 이었다고 했어요. 황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 있는 본 키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는 있으되 나는 용을 얻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용을 쓰는 것을 백장의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용을 얻어 가지고 마조가 법을 쓰는 방법을 완벽하게 안 거예요. 대용의 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임제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주먹으로 때렸어요. 할을 하지 않고. 주먹으로 60방을 때렸다. 그래가지고 임제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마조에게서 황벽에 바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백장으로 이어서 대용을 얻으면서 본인은 그 대용을 철저하게 씀으로 인해서 할과 다른 60방맹이를 때려서 임제를 자손을 길러냈죠. 그래서 자손이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저는 이 개송이 백장에서 황벽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용의 문제를 가지고 임제를 설명하는 데까지 다 관련해서 송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으로 입을 열자마자 바로 때렸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제 마조 일할에 백장과 황벽이 깨치고 그 대용을 마조를 보지 못했지만 그 대용을 깨달은 황벽이 임제에게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60방맹이를 때렸다. 그런데 또 임제는 말이죠. 그 밑에 제자들에게 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조 일할을 쓰죠. 이게 이제 임제종의 연원이 일할에서 비롯됐지만 방맹이를 쓰기도 했다가 할을 쓰기도 했다가 자유자재로 자재용이다. 자유자재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이 자유자재하게 쓰게 된 것이 향상과 향하를, 그 다음에 제1구와 제2구, 제3구 소식을, 그 다음에 할과 방을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가풍을 이루게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개송 볼게요. 자수가 송하되 부자 상봉 취미동하니 부자가 서로 만나서 향기와 맛이 같으니 용천복음 제만홍이라. 용천복음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2600년 전에 중국에 이제 가장 오래된 절강성 용천산에 있었던 그 복음을 말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전설이나 이 소설, 그 다음에 무협, 전기 소설 이런 데 나타나는 그 복음의 어떤 그 이미지의 최상승에 있는 그게 이제 용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는 자 저절로 무공이 연마돼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 뭐 이렇게 전설상에 있던 이야기. 이 용천복음을 다시금 갈았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칼을 간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모검 선객들이 이 심검당이라고 하듯이 칼을 찾는 나그네다.
우리 절에 심검당이 있어요. 칼을 찾는 나그네다. 취모금을 찾는다. 번뇌를 잘라내는, 단박에 잘라내는 병력과 같은, 금강과 같은 그런 지혜의 그 칼날로 번뇌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제 이 칼을 비유하는데, 여기에 이제 용천보금이 등장했죠. 부자가 서로 만나서 마조와 백장이 만나가지고 맛과 향기가 같아요. 맛과 향기가 같아요. 똑같이 불자를 들어 보이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서로 상통이 되는 그 제자, 사자 상승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둘이 만나가지고 백장이 공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화를 날려서 마조의 이러한 이 제자를 멋지게 길러내서 용천보금을 다시 갈게 됐다. 보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날카롭게 갈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명마조 당년할인된 대지사나 진인홍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라고 하는 뭐뭐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국 현대 백화에서는 이게 뭐 I want가 들어가는 모든 용어는 이게 워야오로 씁니다. 워야오, 야오뿌야오. 이게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냥 차 마실래요? 야오. 달라. 이게 모든 게 이제 want에 해당하는 단어는 전부 요로 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이제 문헌이 되는 거죠. 마조가 당년에 그때 당시에 하를 요명 밝히고 싶다면, 밝히고자 한다면 대지사나가 진 전체에 다 귀가 먹겠도다. 마조의 일화를 알고자 해 사나 대지가 다 귀가 멀어야 되지. 이 소리예요. 아까 나왔듯이 전우재단이라 그래요. 사람만 귀가 먹는 게 아니라 사나 대지 삼천 대천 세계 진진찰찰 두두물문 전체가 귀가 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귀가 먼다는 건 깊고 깊은 선정산매다. 깊고 깊은 선정산매의 세계. 전우재단이요. 여기에서 깨어났을 때 내외 명철이다.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대사각할이다. 한번 죽었다가 도리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사중득할이다. 죽었다가 다시 그 속에서 삶을 얻는다. 공부를 하려면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 공부하다 죽어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해암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스님도.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법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사가 끊어져 버리는데 그게 어디 죽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다 죽으라라고 하는 선정산매에 깊이 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3일 동안 귀가 먹듯이 대지사나가 전부 귀가 멀어야 된다. 지금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용천보금을 하나씩 간직해서 갈아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두입니다. 화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화두를 착 들어가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모두 잘라내는 게 용천보금이다. 이제 이런 걸 알면은 그대는 용천보금을 한자로 가지고 있느냐, 화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용천보금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그 칼날은 늘 취모금처럼 날카롭게 날이 번뜩 서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이제 이와 같은 법이 우리의 선법에 있다. 그 위대한 남전보원선사가 그 선의 황금 시대인 당나라 때 어떤 말을 했느냐. 선법이 있는데 선수행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조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제자를 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넋두리를 하셨어요. 선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선법을 닦지 않는다. 선수행자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안 해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용천보금을 찾아야 되고 내 속에 있다는 용천보금을 찾아야 되고 그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의 탯줄이 있다. 성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고히 믿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갈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닦아야 된다. 늘 정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용천보금을 하나 잘 갈아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가 한번 놀라 가지고 선정에 들 만큼 그런 일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장상근이 송하대. 장상근은 원호극근선사입니다. 벽암록을 썼던 제자인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 다 해버리면
참선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불로 태워버렸던, 벼감독을 불로 태워버렸던 그 대종고 스님의 스승인 원후 극건선사, 벼감독을 쓰셨던 그분의 송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불 괴불이여 전기출몰이요. 벼감독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닙니다.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사구로 썼다가 그다음 7원으로 썼다가 4원, 5원, 7원, 6원 자유자재로 얼마나 시와 개송을 잘 짓는지 원후 극건선사 대단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4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7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입불개불이요. 불자를 세웠다가 불자를 걸었다가 함이요. 전기출몰이다. 온 기틀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구나. 대기대용이라 했던 그 온 기틀, 대기라고도 하고 전기라고도 해요. 불자를 들었다가 불자를 걸었다가 하는 게 그 대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벌써 법 쓰는 법이 그 속에서 기틀이 다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찰이차여 강약 회길이로다. 이 불자를 즉함이요, 이 불자를 여임이요. 이 불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불자를 떠나 있는 것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담론하는 거죠. 강론하는 거. 담론하는 것이 마치 획일, 한 획을 그은 것 같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불자를 즉해서 씁니까? 아니면 여의고 씁니까? 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다른 얘기 같은데 담론이 마치 그 한일자 그은 것 같구나 이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뜻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다 불법에 공부를 해서 불교 공부 다 하고 나서 이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면 공부가 골수에 그 공부가 종지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즉찰이차 진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 해도 30방이요 없다 해도 30방이다 이런 얘기를 이거를 이제 배촉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배촉관. 관문을 만드는데요. 하나는 등지는 거고 하나는 접촉하는 거예요. 수산성념선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죽비를 이렇게 딱 보고 죽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말이죠. 그대는 이 죽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죽비를 어떻게 보느냐. 그대들이 이거를 죽비라고 한다면 접촉할 촉자. 그대들은 죽비를 촉한 것이고, 죽비가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죽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죽비를 죽비라고 하면 그게 원래 그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한 거예요. 근데 그 근처로 갔으나 제대로 접촉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접촉한 거다. 촉한 거다. 근데 그대들이 이걸 죽비라고, 이런 죽비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죽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비를 등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는 촉한 거고 하나는 등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배촉관이에요. 어느 하나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서 이걸 잡고 이렇게 법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쓰느냐 아니면 이걸 떠나서 쓰느냐. 배촉관이라 그래요. 그죠? 내외가 따로 없고 그다음에 즉했냐 여였냐. 즉과 떠날 리자. 이런 걸 이제 두 개를 놓고 분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배촉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이러한 그 설법 방식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분별 속에 있거든요. 예. 음양으로 나눠서 옳고 그름은 선악 시비 장단으로 다 나눠가지고 사유할 수밖에 없어요. 딱 우리가 느끼는 건 좋고 나쁜 것만 생각해요. 첫 번째 느낌이 그겁니다.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 수 말이죠. 수, 이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feeling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첫 번째 느낌, 감수 혹은 느낌. 첫 번째 느낌은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와, 그죠? 락과 불고불락이래. 첫 번째 느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가서 그 생각을 지어가서 인식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첫 번째 느낌은 심플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냐 즐거운 거냐 아니면 고통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닌 거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감수라 그래요. 수라고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운 거와 고통스러운 거 이 두 가지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닌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배촉관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래서 실제로 옳고 그른 거를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선택하라고 그러죠.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 편 해라 이거예요. 우리 편 해라. 저쪽을 배척하고 우리 쪽을 오고 즉했냐 여였냐 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진다. 이런 말들이 우린 기본적으로 사유를 이분법으로밖에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동양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성별이 남녀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세상 앞만 봐도 제3의 성별이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없잖아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거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많은 뭐 이렇게 그 젠더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우리가 고착돼 있다. 고착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촉관이에요. 이게 하나는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기가 출몰했다고 했고 마치 이거는 즉했냐 여있냐라고 하는 말이 하나 일자 획을 그은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 자 원어국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문당화 괭 병력하니 괭자 재밌죠. 수레거자가 3개가 있으니까 차가 막 수레가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이게 소음이 시끄러울 괭자입니다. 이게 시끄러울 괭자예요. 삼생만물이라 그래서 3개가 모여 있으면 완벽한 거 가장 대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전체를 설명한다고. 정수리 위에 당하에 당장에 병력이 괭 소리가 병력 소리가 확 울렸어. 일하를 했다는 거죠. 했더니 침출공황 필사지리로다. 침이 말이죠. 우리가 침 놓는 침입니다. 침이 고황에 있는 필사질 반드시 죽어야 될 병을 침출 그 병을 침으로 뽑아내는구나. 고황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횡격막하고 우리 가로막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심장 사이에 있는 아주 잘 찾아지지 않는 곳. 그래서 그게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 할 때 병이 고황에 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잘 찾아지지도 않고 치료도 하기 어려운 곳. 말하자면 뭐 불치병 이걸 이제 고황병이라고 했는데 고황이라고 했는데 그 고황에 반드시 죽어야 될 그 병이 있는데 그게 침으로서 그 병을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일할로 마조의 일할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장이 공부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자고병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자 높을 꽃자 자고병이라 그래요. 내 공부 다 됐다. 공부 다 됐다.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난 다 알았다. 누가 얘기해도 더 이상 뭐 들을 것도 없어요. 나 다 알아요. 이러는 사람 있죠. 그걸 자고병이라 그래요. 이걸 점검해 주지 않으면 말이죠. 병이 고황에 들었다. 불치병이 횡격막과 심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병이 아주 큰 불치병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0년 전의 언어예요.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공부도 했다. 다 끝났다. 내 성불 했다. 더 이상 뭐 공부할 거 없어. 뭐 어떤 선지식이 틀렸다. 너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걸 자고병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불치병이죠. 근데 마조가 일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불치병에 침을 놔서 그 병을 나사줬다 이거예요. 마지막 한번 크게 백장이 깨치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원어국근 선사의 개성이 멋있잖아요. 승당 일할 농삼일이여. 승당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승당 일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할을 이어가지고 감당했다는 게 받아들여가지고 감당하자 3일 동안 기가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가 진짜 지독했다면 승당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 일화를 하면 저게 뭐 하는 거야? 에이 늙은이 이러고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마조라고 하는 선지식을 믿었고 이 일할의 낙처를 본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병력 같은 할을 이제 인정하고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도대체 이게 뭔 소식이냐. 앞뒤가 다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다 끊어지고 보통 이럴 때 이제 식음을 전폐하게 되겠죠. 뭐 먹고 뭐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잠도 안 오고 도대체 왜 저랬지? 나 공부 다 됐는데 왜 스님 왜 저러시지? 이유가 뭐지? 낙처가 뭐지? 왜 저랬을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3일이 지나갔다. 그래서 일화를 승당해서 받아들여서 3일이 지났으며 그랬거든요. 3일이 지났으며. 그 다음 멋집니다. 사자신이 자반척하니 백년징금 수 실색하리라 그랬어요. 사자의 신묘한 위험으로 방자하게라.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위험으로 되던지니 그랬어요. 이 사자가 이제 그 아주 완벽하게 이 마조가 말이죠. 그 아주 위험을 보여주니 100번 단련된 순금도 빛을 잃게 되었구나. 여러분 백장이 공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화를 당해서 빛을 잃었다. 순금이 빛을 잃었다. 분하되 유마와 돌이라하다. 다시 이야기하면서 원호극근 선사가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 있느냐? 이런 사람 있느냐? 쯧쯧 혀차는 소리를 냈어요. 백장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받아들여서 공부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 실컷 해놓고 쯧쯧 모든 했던 지금 얘기를 다 걷어들인다 이랬습니다. 자, 돌돌 하는 게 마지막에 있었죠. 저도 오늘 강의를 이걸로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아지가 일화를 해가지고 가풍을 잃었다. 스승인 남학의 가풍을 버린 거 아니냐? 그 남학회양하고 석두 이천은 서로 통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석두는 끝까지 향상만 얘기했고 남학은 네 질문이 너무 높다. 향하의 질문을 해라. 이랬는데 마조가 향상의 일화를 함으로써 갑자기 소식이 통했다 이래요. 자신의 스승으로 내놓은 가풍은 잃었으나 온 천지가 이제 소식이 다 통했다.